좋아요, 구독. 네, 증시 전반을 살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ISS 이지한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 금리 공포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전 거래일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까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2월 대비 강한 3월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좀 계속된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하방 모멘텀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걸 일단 전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월 달 이후에 반등 이유던 증시가 2월 달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긴축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난주부터 미국 증시를 필두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미국 증시가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서 이런 긴축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 소폭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증시는 상승 모멘텀으로 본다면 역시 고용이나 경기 관련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하락 모멘텀은 물가 지표, CPI나 PCE 지표 등이 생각보다 덜 떨어지면서 긴축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긴축 압박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은, 작년에는 이런 물가 지표들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직전 저점을 깨면서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도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은, 결국 긴축 압박에 대한 부분은 작년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50bp, 75bp를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긴축 압박보다는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시장이 조금씩 더 포커스를 맞춰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증시의 반락은 결국 이번 3월 달에는 3월에 이제 발표되는 CPI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이제 CPI 지표가 연초 이후에 일부 이제 변수를 조정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양상을 조금 겪었습니다. 특히 그 CPI 지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관련된 지표들이 크게 상승을 했고, 이 주거비와 서비스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증시를 압박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행 지표들이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물가 지표가 좀 더디게 내려가는 현상은 3월을 고비로 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선행 지표로 많이 삼는 진로 지표를 좀 보면은, 이 진로 지표에서 이미 작년 중반기 이후에 주택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은 꺾여 내려가는 선행 지표들이 이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대두됐던, 2월 달에 대두됐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물가 관련된 압박감은 3월을 고비로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3월 CPI 지표까지가 아마 서비스 관련된 고용과 주거비가 상승할 수 있는 마지막 좀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3월달 증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다만 작년과 같은 우려감이 좀 줄어든다면은 오히려 이제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경기 관련 소비재 쪽이나 혹은 IT 성장률 쪽으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등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 소비 지표가 주가 등락을 좀 좌우할 3월 증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나 3월 CPI가 중요해 보이는 만큼 꼭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또한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는요, 파월 의장의 이 의회 증언과 2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나와 있을 예정인데, 때문에 이 이후에 변동성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서 파월 의장은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발언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한 반면에, 이 이후 워싱턴 DC 경제클럽에서는 경제 지표에 따른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 시장에 좀 혼란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파월 의장의 증언은 어떤 쪽에 좀 가까울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 그 연준의 파월의 의장의 입장을 좀 본다면, 사실 작년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그 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작년처럼 50bp나 뭐 75bp를 4번 연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그 점도표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최대 5.5에서 전후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 50bp도 사실 지금 그렇게 섣부르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상황에서 그 물가 지표가 덜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그 파월의 발언은 크게 보면 행동은 어느 정도 이제 25bp 내외 공손한 태도로 갈 걸로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은 저하시킬 수 있는 입은 조금 더 거칠어지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보고서나 그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뉴스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부분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전에 그 FOMC에서 그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실제로 작년과는 인식이 확연히 달라진 부분들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달에 금리 인상이 50bp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는데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5bp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패드워치도 이제 이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려감은 커지겠지만 실제 내용은 예상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올해는 조금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파월의 발언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25bp 인상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겠지만 조기 금리 중단 기대감은 한 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교차하면서 증시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월달에 받았던 그 말미의 조정이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면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번에 그 파월의 발언에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 금리 방향성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고용 지표에 좀 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파월 의장 이 어느 정도 25bp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발언은 있겠지만 조기 금리 중단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전 거래일의 미 증시에서도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선전을 했는데, 코스닥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800선을 좀 넘었고요. 특히나 2차 전지주가 코스닥을 좀 견인한 모습입니다. 이 앞으로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승,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이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코스닥이 이제 최근에 8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단기적으로 지난주부터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일부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2차전지 소재, 챗GPT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일부 견인하면서 여기에 그 엔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SM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부 이제 코스닥을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기 모멘텀 내지 테마가 형성되면서 상승했던 부분이고,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들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오늘 주 초반부터 상당히 큰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그 대안적인 역할로서 일부 섹터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코스피 시장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테마나 혹은 단기 모멘텀은 대부분 이제 소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를 비롯해서 일부는 상당히 과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의 기관의 차익 매물이 일부 유출이 된다면, 출회가 된다면 오히려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의 그 수급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수급을 올 초부터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주도주를 누르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코스닥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짧은 관점으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올해는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코스닥 상승은 추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오늘 내 이번 주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코스닥의 중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주부터 좀 이어왔던 코스닥의 상승세는 제한적이다라는 가운데 코스피 중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살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 증시 지속 상승은 코스피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 중국 양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좀 발표했는데, 특히나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을 좀 발표하기도 한 건데요. 또한 시장이 이렇게 된다면 경기 부양에 대해 너무 과한 기대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또 부동산 이 부양책에 대한 이런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아서 이 관련주인 철강과 조선 등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원래 이제 중국 양해가 지난주에 개장된 이후로 성장률 5%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률 예측을 할 때 하단을 약 5% 정도, 그 상단 한 6%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의 양해가 개장된 이후 6%대 예측이 나왔다면 주가는 오늘 상승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예측치 하단치인 5%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작년에 5% 중반대에 예측을 했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베이스에 어느 정도 담고 제시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하단이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한 조정폭을 좀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철강이나 기계 관련돼 있는 건설된 건설 섹터 종목들이 상당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올해 글로벌 자금 이동을 본다면 유럽이나 북미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머징 마켓, 그중에서 특히 중국과 한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쪽에 전체 그 펀드 유입 자금의 80% 이상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전히 올해는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아마 하기로는 일부 이제 양해가 끝났기 때문에 양해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나 혹은 재료 노출로도 좀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양해 이후에 조정을 겪고 난 다음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해 이후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온다면 오히려 이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차분히 기다렸다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행이나 항공, 특히 면세, 소비와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단기 가격권으로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지만 건설 기계에 관련돼 있는 종목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 양해 이후에 5% 경기 성장률, 일부 실망 매물 제로 노출로 인한 물량이 좀 출회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출회되는 물량을 저점에서 좀 공략했다가 이후에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올해 1분기, 2분기의 글로벌 자금 이동은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쪽이라는 가정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조정받을 때 조금씩 매수하는 분할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글로벌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 이후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단기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등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업종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 있는 장기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시장을 반등에 이끌고 있고, 특히 이제 IT 쪽에서의 반등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우리 시장에서 85% 이상 IT 섹터에 집중됐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좀 느끼시는 부분은 실물 경기와 주가 흐름이 지금 상당히 다르다.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나오는 주가 흐름에서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은 실물 경기보다는 오히려 수급을 따라가시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는 전제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포트 내에 일정 부분 주도 섹터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상승을 하거나 이미 연초에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좀 추격해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번 주부터는 특히 주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관련돼 있는 소비주를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섹터들이 연초 이후에 상승은 반등폭을 상당히 겪었는데, 중국 관련된 소비주는 사실 그동안 미중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주가 탄력이 기대만큼 리오프닝 효과나 혹은 양해 효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양해 이후에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되면서 이번 주 초반 중반 조정을 좀 받으면 오히려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로 넘어가는 시기에 오히려 중국 관련된 소비주, 여행이나 백화점, 화장품 등에 조금 주목해서 분할 접근을 하신다면 1분기 후반부부터 2분기 특히 시세 차익을 좀 낼 수 있는 시기로 좀 들어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신다면 중국 관련돼 있는 소비주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서 기존의 주도 섹터인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는 유지를 하는 전략. 다만 최근에 이제 테마성을 했던 단기 관점, 테마성 관점의 종목들은 오히려 콜피 시장이 조정 이후에 상승할 때는 오히려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한 주간 증시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